2024년 6월 25일입니다. 딱 한 종목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제가 이전에 그 리뷰앤피리뷰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를 토대로 해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요. 그 실적을 확인을 해서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까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LIS 사업부가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걸 A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AP를 최종 테스트하는 유일한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앤 테스트 사업이요. 전체 매출의 78.6%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품 사업이 18%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회사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마이크론을 포함을 해서 나머지 종속 회사들도 체크를 좀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거의 뭐 700억 규모인데 이 700억 규모를 처음에 유상증자를 할 때는요 1100억이 넘었습니다. 1125억 정도였는데 보통 유무상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희석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희석은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EPS가 하락을 하게 되고 EPS 하락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시설 자금을 687억,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을 187억 정도, 그 다음에 채무 상환을 250억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22,5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 하락을 하다 보니 18,520원이 예정 발행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차고요. 참고로 2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주식수라고 하면 금액이 거의 한 따져보게 되면 200억 정도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이 세 가지예요. 최대 주주가 생각하고 있는 모집 금액. 원래는 1125억에서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93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200억이 떨어졌는데 시설 자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시설 자금은 크게 바뀐 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이 없나? 그래서 최대 주주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얼마 정도는 주가를 유지를 해야지만 최종 발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 최소 시설자금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기존 구주주, 일반 주주 공모 대상으로만 하면 그거는 기대감이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공모를 한 후 이거죠. 주가는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을 때 주가가 22,500원이었을 때 1125억이었어요. 근데 일체 발행 예정 발행가가 18,520원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926억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최소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채무 상환금만큼 더 날아갈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조건 시설 자금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시설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모 들어가지 않겠죠. 왜? 돈이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상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생각하는 총 금액이 얼마일까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700억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15,000원 뭐 이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30%만 더 떨어지면 되니까. 30% 떨어지게 되면 채무 상환금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7월 24일 날 최종 예정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건 주가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18,520원이에요. 그러면은 유증 참여할까요? 유증 참여 안 한다. 왜냐면 그냥 시장에서 매수하는 게 낫죠. 18,520원이면. 그러면 유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 가격보다는 주가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또 있죠. 이거는 확실히 좀 정해진 가격이고요. 그러면 687억을 857만 5,421주로 나눠버리면 사실은 답이 나와요. 이러면 결론은 나옵니다. 직접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향후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죠. 유상증자?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주가가 더 떨어지고 향후 성장성이 없는데 유상증자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자면 뭐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뭐 증설을 합니다. 비메모리 테스트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테스트의 수익성은요 패키징 대비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투자건은 일정 기간 가동률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안정적으로 대폭 향상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 부분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뭐냐면 유상증자와 실적 부진으로 최근 주가가 역시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성장의 과도기를 지나가는 반면 하반기 이익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향 제품 다각화, 그러니까 뭐 DDR5라든가 모바일 AP 효과와 함께 SK 하이닉스의 레거시 제품 외주 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17% 정도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 이익 전망 하향으로 인해서 BPS 축소 감안을 한 목표 주가가 하향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사실은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2배 정도 늘어났죠. 언제 기준이냐면 2021년 기준으로 2024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매출이 2배 늘어났어요. 2배 늘어났는데 영업이익과 한 20% 늘어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595억으로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에서 거의 뭐 2.5배 정도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당기순이익은 결국은 여기에서 주주한테 주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 배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100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주 있는 거랑 뭐 20만 주 주식수가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한 주가 있을 때 그래서 나한테 돈 얼마 줄 건데 얼마나 배당을 할 건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로 구성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EP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PS가 2021년에 657원, 그 다음에 2024년에는 617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 최대의 실적은 언제라고 볼 수 있냐? 2021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그거에 근접하기는 한다. 근접하기는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적어도 3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2025년의 실적은 2021년 실적의 3배가 늘어난다. 이것만 먼저 기억을 좀 해주세요. EPS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2021년에요. 주가가 22,000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22,000원. 자, 그때 EPS는 얼마였냐? 657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가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뭘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PER을 확인할 수가 있죠. PER은 30배 수준입니다. 30배에서 31배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는 31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는 617원이 EPS인데 주가가 34,000원이었다라는 건 뭔 거죠? 이게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을 2025년 실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저평가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곧장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으로밖에 못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스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22,000원은 못 가기 때문에 그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 낮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도 사실은 조금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실적의 기준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7,500원이 저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500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이었다는 거죠. 이 가격.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과거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17,5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17,500원대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유징이라고 하는 건요. 주식을 받으면 매도를 할 수 있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징도 역시 동일하죠. 주식을 받으면 매도를 할 수 있죠. 이거 다 생각을 해서 저는 17,500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밑으로 보게 되면 변수를 몇 가지 정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와 유상 무상증자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됐든 주식이 일부 매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주식 매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밑에서 다시 담으면 됐죠. 어떻게 됐든 주가는
유진가보다는 높을 거니까. 그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내용이 2025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하나 더 여기에서 왜 저평가인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657에 EPS고요. 곱하기 PER이 31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30배에서 31배. 그래서 가격이 22,000원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건 2241원에서 지금 뭐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EPS고 PR을 곱하면 31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격은 66,000원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만원대는 당연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2025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17,500원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흐름이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유증에 따라 17,5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17,5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차트도 보고요. 실적도 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확인한 결과 그 가격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뭐 주가의 변동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뭐 당연히 AI에 대한 이슈, 금리의 인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나오면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뭐 지켜보시면 그래도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하나마이크론 굉장한 실적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